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린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아주 중요한 시기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고등학교 가서 3년 내내 편하게 영어를 공짜 과목을 만들 수 있을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 12월, 1월, 2월 이렇게 총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해야 고등영어 1등을 받을 수 있을지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자, 먼저 고등영어 내신의 특징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첫 번째, 중학교 때는 본문을 암기하면 100점 나올 수 있었어요. A를 맞는 친구가 학교별로 50% 정도 된다고 쌤이 진짜 깜짝 놀랐는데 고등학교 영어는 상대평가입니다. 전교생 300명 정도 기준의 학교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30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벼락치기 또는 단순 그냥 무지성 암기로는 1등급이 절대 안 나옵니다.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 범위에 대한 소화력을 갖추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1등급을 변별을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시험은 여러분의 대입에 직결돼요. 내신 점수가 하나하나 쌓여서 누적이 되어서 여러분이 입시에서 사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변별력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도 문제가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별력의 관건은 어려운 선택지의 어휘예요. 본문에 있는 어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휘력이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생 때는 서술형이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선생님이 충격받았는데 서술형이 고등학교 내신의 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수행평가를 서술형을 써서 작성하는 그런 에세이 라이팅이 많기 때문에 영작 능력을 반드시 연습을 해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수능 대비가 저절로 되는, 즉 모의고사 유형과 똑같은 객관식 유형이라는 거. 물론 학교별로 시그니처 서답형이라든지 학교별로 특색이 있는 유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제, 제목, 그리고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요약문 이런 식의 모의고사에서 한 번쯤 풀어봤을 유형이 내신 대비 유형에도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 시그니처로 특색이 있는 요약문 서답형, 제목 작성하기 또는 내용 일치 불일치, 추론을 물어보는 학교도 있기는 해요. 그건 학교별 내신 대비해서 조금 더 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3가지가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 달라지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등급이라는 게 쉬울지 어려울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1등급은 300명인 학교 기준에서 전교 30등. 만약 우리 학교는 1학년 학생이 200명인데요. 그럼 20등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여러분, 내신에서 쓸 수 있는 점수가 있고 쓸 수 없는 점수가 있어요. 즉, 여기 쓸 수 없다라는 말이 조금 너무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어떤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내신 점수는 당연히 2등급 이상이어야겠죠. 자, 2등급이 되려면 전교 100등 이내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2등급 초반, 3등급 끝에 걸리지 않게끔 실력을 갖추고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등급 받는 게 만만치 않은데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4가지, 4박자가 딱 맞아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력. 근데 무슨 어휘력? 진정한 어휘력이 필요해요. 단어를 그냥 많이 알고 있어요가 아니라 고등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단어들, 그리고 우리나라 내신 스타일에 맞춰져 있는 고난도 어휘가 동의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가끔 우리 1학년 친구 중에서요. 저는 토플 대비했어요. 저는 탭스 어휘 외우고 있어요 하는데 토플이랑 탭스에서 다루는 어휘와 우리나라 교과서와 우리나라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어휘의 결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맞는 단어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단어들을 그냥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어 암기를 하고 양치기로만 승부를 보는 친구들은 고등 내신에서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문법이에요. 고등학교 내신은 문법이 물론 챕터별로 하나씩 단원별로 타겟팅하는 목표 문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시험 문제에서 다 때려 넣어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밑줄이 5개가 있을 텐데 5개의 각기 다른 어법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밑줄이 뭘 의도하는지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법 문제가 변별력을 가르는 고난도 문제라는 점이 여러분이 반드시 겨울방학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은 유형별 독해인데요. 그냥 읽고 답만 찾아야지 또는 감으로 쓱쓱쓱 왠지 이거 같은데 라고 찍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 습관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모의고사에서 좋은 등급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우리 많은 학교 학생들을 선생님이 만나보고 있는데요.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은 1등급인데 모의고사 영어는 2등급이에요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유형별로 어떻게 글을 읽어나가야 하는지 읽고
이해하고 정답의 근거를 찾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유형별 독해를 반드시 해보고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주제문을 찾는 방법, 그리고 정답에서 왜 이게 근거가 되는지 근거를 정확히 체크하면서 답을 찾는 과정을 연습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수능형 학교라면 반드시, 그리고 내신형 학교라면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연습이 필요하죠. 마지막은 고등 서술형입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이 1년 내내 고생을 해요. 지금 여러분은 예비고1이니까 아직 기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예비고1 시기 때 서술형을 대비한 친구들은 괜찮아, 할만해. 근데 예비고1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입학했던 친구들은 1년 내내 서술형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두려운 거죠. 자, 지금 예비고일 때 여러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당장 앞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 문장씩 서술형 문제 풀기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길러질 거고요. 이 중요한 문법 포인트에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면 훨씬 안심한 채로,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고서 여러분 자신감 있게 서술형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네 박자가 딱 갖춰준 친구들만 1등급을 받는 거죠. 네. 자, 이런 학생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중학생 친구들, 선생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 단어를 암기 안 하고 그냥 독해만 하는 경우. 그리고 특히 독해 문제를 풀고, 분명히 이 단어 몰랐는데, 몰라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 있죠. 오답 점검 안 하는 친구들, 그 습관이 고착되면 고등학교 가서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꼭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친구들, 문법을 그냥 무시, 아니, 문법 한 문제인데, 라는 거 이미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문법은 29번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내신에서는 1학년은 문법 문제 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문법을 나는 평소에 싫어한다. 그래서 문장 구조 무시하고 그냥 나는 단어만 조합해가지고 내용 파악한다. 이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길고 복잡한 문장을 만났을 때 무슨 소리야? 하고 안 읽히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파악했는데 이 내용이 전혀 아니었어? 하는 그런 구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친구들, 그냥 읽고 그냥 풀지 마 라는 독해 습관이 있는 친구들, 어떻게 주제를 찾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자, 글 속에는 주인공이 항상 있는데 주인공을 못 찾고 그 조연들이 있잖아요, 얘들아. 주연 말고 조연, 서브조연, 엑스트라에 꽂혀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이 습관 고쳐야 되고, 마지막은 교과서 단어, 그리고 기초어휘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아예 중학교 거 그냥 갖다 버려. 나는 고등학교 거 먼저 배울 거야. 마음이 급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진짜 단순한 단어. 여러분, 보석이 영어로 뭐예요? 잼이잖아. 그지? 근데 이 잼 스펠링 쓸 수 있어? 진짜 그거 기초 단어인데 이런 것들 무시하는 경우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기초 단어가 단답형 문제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 중학교 거 한번 쓱 다뤄놓고 고등학교 어휘까지 탄탄하게 길러주셔야 됩니다. 자, 나 이거 그대로 그냥 가져갈 거다. 인생 나 살던 대로 살 거다 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첫 시험인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제 또 눈물이 나는 그런 점수를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쌤이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고등학교 점수는 이 모험과 여러분이 어떤 도박을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거 한 번 한 번 전부 다 쌓이고 점수가 한 번 결정이 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네, 이게 하나하나 누적되어서 여러분의 3년의 과정이 얼마나 이 친구가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대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소중히 보내는 습관을 꼭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런 이 얘기 들으면 좀 찔렸다 이거 내 얘긴데 하고 좀 긁힌 친구들은 오늘 딱 정신 차리면 되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변화할 준비가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요런 안타까운 실수는 안 할 것이라고 선생님이 믿습니다. 자, 영어는 이제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선생님은 영어랑 국어랑 비슷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니야 얘들아, 영어는 체육이랑 비슷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스트레칭 잘 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스트레칭, 다리 찢기 같은 거 있잖아. 선생님은 되게 유연한 편이어서 다리 찢기가 되거든요 얘들아. 지금 보여줄 수는 없는데 굉장히 유연한 편이에요. 근데 안 하다 보면은 다리 딱 찢었을 때 근육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픈 느낌이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얘들아? 매일매일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버려요. 영어도 마찬가지. 근데 거창하게 막 여러분이 갑자기 발레리나도 아닌데 막 다리 찢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다치잖아.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 근육이 서서히 증가하는 영어 근육이 유연해지고 강해지는데 그걸 안 하고 몰아서 막 몰빵해서 한다. 그러면 절대 영어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지루한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누가 다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하셨듯이 단어장 끼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결국에 1등급을 꼭 받아내더라고요. 이 장거리 마라톤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습관을 기르면 영어가 여러분의 일상의 그 루틴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밥 먹는 것처럼 단어 암기를 한다든지 매일매일 나는 잠자러 가기 직전에 서술형 문제 하나 풀어본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분의 루틴에 진짜 거창하게 말고 조금씩 영어를 넣어주시면 어느 순간 영어 성적은 이렇게 급상승해 있을 거예요. 자, 1등급 친구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좀 불공평하긴 하지만 영어를 원래 좀 잘하는 영어의 어떤 언어적 감도 좋고 해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영어의 학습을 워낙 재미있게 했었던 친구들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원래는 나 3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껑충 뛰는 친구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열심히 하는 노력이 이제 결국에 시험에서 포텐셜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시험 기간에는 뭐 이걸 또 암기하고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공부를 해놓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근육을 딱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시험 기간에는 딱 필요한 그 자세만 딱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 이제 여러분을 위한 겨울방학 계획 선생님의 수업과 함께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1월, 2월 이렇게 총 3개월의 시간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첫 번째로 12월과 1월입니다. 8주의 과정을 잡고서 고등학교 내신 대비가 8주 정도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필수 어휘를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문법에 꼭 출제되는 포인트를 하나씩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웨이크업이라는 고등 영문법 총정리라는 강좌가 있어요. 8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주 하나씩 공부하기가 딱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러분 단어랑 문법만 하면 독해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기출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일주일에 한 세트 정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3월 모의고사를 먼저 한 3개년 정도 다 풀어봐 주시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10월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씩 다 미리 기출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서 그냥 문제 풀고 답만 띡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이라면 이게 나의 내신 범위라면 이 빈칸 추론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분석 연습을 해보는 것까지 1월, 2월 달에 추천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수업으로는 필수 어휘 암기 강좌 파워업, 냅다 여러분의 단어 힘을 길러주는 강의고요. 문법을 매주 하나씩 정리해드리는 8챕터로 구성된 웨이크업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 2월 달 알차게 보내면 문법이 탄탄해졌을 거고 그리고 단어 근육이 길러져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포텐 터트리러 2월에 갑니다. 심화가 될 수 있는 어휘를 외워주시면 되고요. 심화 단어장 하나 사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단어장이라도 괜찮아요. 고등 필수 단어장 사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문법과 서술형을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형 자료들 쌤이 충분히 준비해 드릴 테니까 서술형 자료들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 우리 학교 첫 중간고사에 꼭 나와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유형별 독해 연습을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빈칸 추론 어떻게 푸는지 모른다. 나는 순서 맨날 틀린다. 삽입 진짜 이거 너무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레벨업이라는 독해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1, 2 기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 풀었던 내용이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배우고 들어가면 우리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4박자가 딱 갖추어진 상태로 고등학교 3월에 딱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쌤과 겨울방학 알차게 여러분 같이 보내기를 기대하면서 선생님은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을 응원하고 3년 내내 영어가 여러분에게 편한 공짜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알찬 겨울방학 수업 준비해서 나타날게요. 그럼 우리는 또 수업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